네, 이번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비평가이자 리얼리스트 울프라는 소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 소설가이자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버지니아 울프는 또한 이 영문학과 문화 전반에 걸쳐 방대하고도 아주 날카로운 관심을 보였던 그런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1925년에 보통의 독자, 그리고 1932년 두 번째 보통의 독자 등의 그 문학 비평 모음집을 비롯해서 1938년에는 3기니 당대의 문화 비평서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비평 저작들을 남겼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A Room of One's Own, 자기만의 방도 페미니스트이자 문학 비평가로서 그녀의 존재를 거듭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저작입니다. 그렇다면 울프가 이런 그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형제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많이 도맡아 했던 버지니아 울프로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좀 더 자유와 해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22년간 살았던 그 하이드 파크 게이츠를 떠나서 블룸스베리에 소재한 이 고든 스퀘어 46번지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다음에 1905년 2월부터 캠브리지 출신 젊은이들이 바로 이 고든 스퀘어 저택에서 목요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임이 바로 블룸스베리 그룹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멤버 중에는 울프의 오빠 토비를 비롯해서 메이나드 케인즈라든지 유명한 전기 작가인 리튼 스트리치, 그리고 클라이브 벨, E.M. 포스터 같은 작가, 그리고 나중에 울프의 남편이 되는 레너드 울프 등이 있었습니다. 울프에게 블룸스베리는 어떤 정신의 특별한 형태라든지 어떤 경험 또는 신념을 의미했고요. 자유로운 어떤 토론의 장이었던 그 모임은 빅토리아식 교육을 받은 숙녀로부터 벗어나서 전문적인 직업의 세계, 대중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전문 작가로 진입하는 하나의 중대한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에세이는 1928년 10월 그 캠브리지에 있는 최초로 설립된 여자대학이 걸튼인데요. 이 걸튼 대학과 그 다음에 이어서 설립된 여성대학 뉴넘 대학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고 그 강연 원고에 기반해서 쓰여진 총 6장으로 된 에세이입니다. 그 강연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여성과 픽션이었는데요. 처음에 울프는 이런 요청을 받고 여성과 픽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써야 할지, 아니면 여성과 여성에 대한 책을 써야 할지, 아니면 여성과 여성이 쓴 책을 다루어야 할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게 되면서 다소 그 생뚱맞은 의견, 즉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과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 의견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어떤 한 여성 비평가의 시선으로 서술한 그런 에세이가 되겠죠. 그녀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1장에서 맨 처음 독자를 이끄는 곳은 남성들의 대학으로 대변되는 옥스브리지와 여성들의 대학으로 대변되는 퍼넘 대학입니다. 그 울프는 거기에서 오찬에 제공된 음식과, 그러니까 옥스브리지의 오찬에 제공된 음식, 즉 그 각종 새요리, 그리고 와인 이런 음식들과 그 퍼넘 대학의 정찬에 제공된 멀건 수프, 익숙한 그냥 고기 요리, 그다음에 물, 이걸 비교하면서 왜 여성들은 가난한가,
그리고 가난하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여성이 쓰는 픽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2장에서 런던의 이 영국 박물관으로 한번 가보게 됩니다. 소위 그 진실이 보고라 불리는 그곳에서 뭔가 이 여성은 왜 가난한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남성 학자들이 쓴 수많은 책들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그 진술이라고 해야 될지 의견은 여성은 보호가 필요한 열등한 존재다라는 그 이상한 결론이랄지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반의 성을 무시한 채 남자들은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역사의 유일한 주인공 노릇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넓은 서가에서도 이 여성이 왜 남성에 비해서 가난한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울프는 3장에서 5장에 걸쳐서 이 호의에 넘치는 독자이자 냉정한 비평가의 태도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그 여성 문학사를 더듬어 보게 됩니다. 그녀는 먼저 이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던 시대에 여성이 쓴 작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설을 펼치는데요.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설이자 질문인 셈이죠. 만약에 셰익스피어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누이가 있었더라면 아마 그녀도 자신의 그 재능과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야밤에 부모 몰래 이제 도주를 해서 런던의 극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돌아다니던 중에 극장 감독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배우나 작가가 됐을까? 아니죠. 그 누이는 감독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실에 좌절해서 자살을 할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자살한 사람들이 교차로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교차로에 묻히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이 글쓰기와 사색의 행위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들은 겨우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여성 문학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몇 명의 유명한 작가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쓴 대부분의 작품은 소설이었습니다. 울프는 거기에 대해서 당시 중산층 가정에는 공용 거실이 하나밖에 없었고, 여성들은 그 공용 거실에서 가사 일을 하는 틈틈이 어떤 글을 써야 됐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나 희곡보다는 산문이나 픽션을 많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문학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 거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성격을 관찰하거나 감정을 분석하는 일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여성들의 작품은 보통 남성적 방식이나 남성의 시선을 차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성 등장인물들을 대체적으로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제시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20세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여성들은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여성성이 지닌 복잡한 면모나 어떤 창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평가합니다. 6장에서 울프는 이렇게 이제 4세기에 걸친 영국 여성 문학사를 고찰한 다음에 다시 1928년 10월의 런던 거리, 즉 강연을 앞둔 그 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프는 자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작가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마음 상태를 지녔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양성적인 마음의 상태인데요. 즉 어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또 본래 창조적이고 빛을 발하는 어떤 상태, 그리고 상대방 성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상태, 그럼으로써 마음속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협력하는 어떤 평화로운 공존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위대한 작가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서 울프는 또다시 1년에 500파운드의 돈과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여성의 삶에 미칠 지대한 영향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지적, 정신적 자유가 결국 어떤 물질적인 것에 기반해 있다는 울프의 유물론적 관점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신경증에 걸린 어떤 관념적 모더니스트와는 다른 그런 울프가,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자기만의 반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리얼리스트 울프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미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끝을 벽이나 나뭇가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는 것처럼, 문학 또한 그 삶이 지닌 그 현실성에 기반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작가의 임무는 바로 그 현실성을 찾아내어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의 방에 대한 간략한 그 소개를 통해서 페미니스트이자 리얼리스트인 단순한 어떤 작가가 아니라 독자이자 비평가인 그런 버지니아 울프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았습니다. 조금은 자기만의 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그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